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리액트 기술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리액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화면을 만드는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렌더링이니 상태 관리니 하는 말은 익숙한데 그 뒤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JSX 코드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브라우저가 알아듣는 실제 UI가 되는지, 또 그 과정에서 리액트가 어떻게 효율을 챙기는지, 뭐 가상 도미나 파이버, 조정 이런 개념들이요. 아, 네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핵심만 딱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첫 단추부터요. 우리가 쓰는 JSX, 이거 그냥은 브라우저가 못 읽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쵸. 브라우저는 JSX를 직접 이해 못하니까 바벨 같은 도구가 필요해요. 바벨. 네, 이 바벨이 JSX 코드를 react.createElement라는 함수 호출로 바꿔주거든요. 아, 함수 호출로요? 네, 그럼 이 함수가 뭘 하냐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만들어요. 이걸 React Element라고 부르는데요. 리액트 엘리먼트. 그게 그러니까 UI 설계도 같은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UI 구조 명세서,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타입인지, div인지, span인지, 어떤 속성, props를 가졌는지, 또 자식은 뭔지 이런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아하, react.createElement 결과가 그 객체군요? 네, 그럼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화면에 뭔가 보여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렌더링은 그 컴포넌트 함수 자체를 실행해서 화면에 뭘 표시할까? 이걸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아, 결정하는 과정? 네. 그래서 앱이 처음 뜰 때 하는 초기 렌더링도 있고 네. 또 상태, 스테이트나 속성, 프롭스가 바뀌면 다시 그리는 리렌더링도 있는 거죠. 리렌더링 조건이 흥미롭네요. 상태나 프롭스 변경은 알겠는데, 부모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자식도 그냥 같이 된다고요? 혹시 자식한테 주는 프롭스가 똑같아도요? 네, 그게 기본이에요. 부모가 다시 렌더링되면 그 밑에 자식들도 일단은 다시 렌더링 과정을 거쳐요. 프롭스가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요. 잠깐만요. 그럼 이거 생각보다 불필요한 작업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성능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뭐 리액트.메모 같은 걸 꼭 써야 하나요? 매번? 아, 좋은 포인트인데요. react.memo가 프롭스 안 바뀌었을 때 리렌더링 건너뛰게 해주니까 유용하죠. 근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 검사 자체도 비용이니까요. 그렇군요. 네. 이런 최적화 얘기가 나올 때 꼭 같이 등장하는 게 리액트의 그 핵심 내부 구조, 바로 가상 디옴이랑 파이버트리입니다. 아, 맞아요. 최적화하면 꼭 나오는 가상디옴, 파이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요? 일단 실제 브라우저 디옴을 직접 건드리는 건 좀 부담스러운 작업이에요. 느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리액트는 메모리에다가 가벼운 복사본, 즉 가상 디옴을 두고 변경 사항을 먼저 계산해요. 근데 리액트 16부터는 여기서 더 나아간 파이버트리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파이버트리요? 가상디옴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가상 디옴을 기반으로 하긴 하는데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각 컴포넌트나 엘리먼트에 대한 작업 단위를 파이버라는 객체로 만들어서 관리해요. 작업 단위 객체? 네, 이 파이버 덕분에 작업의 우선순위를 매기거나 렌더링을 잘게 쪼개서 하다가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해져요. 비동기 렌더링이죠. 그래서 UI 반응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고요. 와, 작업을 쪼개고 순서도 매긴다니 훨씬 똑똑해진 느낌인데요? 그럼 데이터 바뀌었을 때 UI 업데이트하는 그 조정, 리컨실리에이션 과정도 이 파이버트리 위에서 돌아가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조정은 이전 상태의 파이버트리랑 상태 변경 후에 새로 만들어진 리액트 엘리먼트 트리를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이 비교 알고리즘을 디핑이라고 부르고요. 디핑, 비교. 네, 목표는 딱 필요한 최소한의 변경만 실제 디옴에 적용하는 거죠. 비교할 때 뭐 특별한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드에서 div를 span으로 바꾸면 리액트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핵심 규칙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엘리먼트 타입이 다르면요. 리액트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네 하고 이전 트리는 그냥 버리고 새로 만들어요. 아, 그냥 버려요. 그럼 그 밑에 있던 애들 상태는요? 네, 싹 날아갑니다. 초기화돼요.
근데 타입이 같으면 속성, 프롭스만 보고 업데이트하고 상태는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규칙은요? 둘째는 바로 키 속성입니다. 리스트 같은 걸 렌더링 할 때 각 항목에 고유한 키 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맨날 경고 뜨죠. 맞아요. 리액트가 그 키를 보고 아, 이 친구가 저 친구구나. 얘는 새로 추가됐네. 쟤는 없어졌네. 이걸 아주 효율적으로 알아채요. 단순히 목록 구별용인 줄 알았는데.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키를 일부러 바꿔서 특정 컴포넌트 상태를 강제로 리셋시키는 테크닉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탭 같은 거 바꿀 때 내용 초기화시키는 경우에요. 키로 상태 초기화를요?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뀔 부분을 다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화면에 어떻게 반영되죠? 네, 리액트 업데이트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렌더 단계, 커밋 단계. 렌더 단계, 커밋 단계. 네, 렌더 단계에서는 컴포넌트들을 쭉 실행하면서 변경사항 목록, 이펙트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요. 아까 말한 파이버 덕분에 이 단계는 비동기적으로 중간에 멈췄다 할 수도 있고요. 변경 목록 만드는 게 렌더 단계고 비동기적이고. 그럼 커밋 단계는요? 커밋 단계에서는 렌더 단계에서 만든 그 변경 목록을 가지고 실제 돔에 한 방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반드시 동기적으로 중단 없이 실행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화면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일관성을 위해서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점, 이 실제 돔 작업은 리액트 코어 라이브러리가 하는 게 아니라 리액트 돔이나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플랫폼별 렌더러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리액트 자체는 계산만 하고 실제 그리기는 리액트 돔이 하는 거군요. 자, 그럼 전체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JSX 코드가 바벨통에 리액트 엘리멘트 객체 틀이 되고 리액트는 이걸로 파이버 트리 위에서 조정이랑 비교, 디프링으로 변경 계획, 렌더 단계 세우고 마지막으로 리액트 돔 같은 애가 실제 돔의 반영, 커밋 단계 한다. 맞나요? 네,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리액트가 왜 이런 상황에서 빠르다고 하는구나. 내 코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도는구나. 그래서 최적화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감이 오실 거예요. 와, 진짜 복잡한 내부 과정이 한결 명쾌해진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리액트 코어 자체는 UI 구조 정의에만 집중하고 실제 화면 구현은 리액트 돔이나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애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가상동이라는 용어에 너무 얽매이기보다 좀 더 플랫폼 중립적인 리액트 엘리먼트 트리라는 개념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웹이든 앱이든 다양한 환경을 위한 UI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이 혹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다음에 얘기 나눌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